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자부심 대자부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온 사연인데요. 허핑웨이라는 분이 뉴욕 여행에서 느낀 이야기를 보내주셨네요.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은 전 세계의 여행객들이 오가는 미국의 분주한 공항입니다. 입국 심사가 오래 걸리기로 유명한 곳이지요. 공항 입국 심사대 앞에서 긴 줄을 형성한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점점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인파 속에서 짜증을 숨기지 못하는 중국 여행객들이 여기저기서 한숨을 내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 눈길을 끈 것은 빠른 속도로 통과하고 있는 한국인 여행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항의 다른 국제선 승객들과 달리 차분하고 질서 있게 줄을 서서 빠르게 심사대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제 동료들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일행은 누가 봐도 알아볼 만한 비싼 명품을 걸치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는 누구나 알아보고 먼저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우리는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보다 늦게 도착한 저 사람들 벌써 다 통과하는 거 보이냐? 저는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친구도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한국인들인가 보네. 대체 왜 저 사람들이 더 빨리 통과하는 건지 모르겠어. 우린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 순간 저는 입국 심사관들이 한국인들의 여권을 유심히 살펴보며 오히려 환영의 미소를 보내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게 뭐야?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쉽게 통과해? 저는 불안과 질투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에서의 높은 지위와 부유함 덕분에 어디에서나 내 자신이 특별 대우를 받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제가 가진 부나 명품이 더 이상 특권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제 동료들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갑자기 제 친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누군데 여기서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거지.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돈도 없을 텐데 왜 더 빨리 가는 거야? 우리도 빨리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구해야겠어.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한국 여권이 국제적으로 더 신뢰받고 있다는 현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참지 못하고 대기열을 벗어나 입국 심사대로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할 이유가 뭐죠? 나는 심사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보다 늦게 온 사람들은 다 통과했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겁니까? 입국 심사관은 그들의 요구를 차분히 들었지만 규정을 지켜야 한다며 우리를 다시 줄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때 제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다른 중국인들 역시 우리와 비슷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항 곳곳에서 불만을 터뜨리는 소란스러운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었고 제 마음속에도 불쾌감과 자존심의 상처가 커져만 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편하게 다니고 우리는 기다려야 하지? 존 F 케네디 공항에 경찰이 도착하자 소란을 일으키던 중국인 여행객들은 점차 진정되었습니다. 저는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며 조용히 자리를 지켰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저와 제 동료들은 중국에서 중요한 인물로 대접받아왔지만 이곳에서는 그러한 지위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인들은 여전히 빠르고 질서 있게 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차분한 태도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침착하지? 저는 한국인 여행객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들보다 늦게 도착한 사람들조차도 아무런 불만 없이 줄을 서 있고 심지어 미소를 지으며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대기 중에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등 전혀 조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공항 내 다른 국제 승객들과도 마찬가지로 같은 대기줄에 있었지만 그들의 태도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익숙했던 특권 의식과 비교하면서 한국인들의 태도에 대해 더욱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속한 상류층 사회에서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당연했고 누구보다 빨리 그리고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오히려 자신들이 만든 소란 때문에 경찰이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왜 이렇게 조급해하지? 저는 속으로 자문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저렇게 차분하게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을까? 그들의 여권이 더 강력해서 그런가? 아니면 그들이 국제사회에서 더 신뢰를 받기 때문인가? 저는 과거에 한국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들을 떠올렸습니다. 경제적으로 급성장한 나라, 기술 발전과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적인 신뢰를 쌓아온 나라라는 평가들.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그저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 중 하나로만 생각했지만 오늘의 경험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질서와 차분함, 그리고 그들이 국제적으로 받는 대우는 그저 경제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공항의 대기 상황은 서서히 정리되었고 경찰도 중국 여행객들의 불만이 진정되자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줄을 서 있는 한국인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들의 차분한 태도와 사회적 신뢰의 힘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사회적 질서와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존경을 받고 있는 나라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감정에 빠졌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제가 속한 중국 사회의 특권과 지위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고 그로 인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마주한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기 존 F 케네디 공항에서는 제가 자부심을 가졌던 것들이 전혀 통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나라 사람들, 특히 한국인들이 훨씬 더 빠르고 평온하게 대우받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서 한국인들이 차례대로 빠르게 통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인들의 침착함과 질서에 경외감을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상류층으로서의 자존심이 상처받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곳에서는 무용지물이 된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서두르고 특권을 요구해야만 안심할 수 있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권력과 부에 대한 열망을 심어주었던 중국 사회의 구조 속에서 자라왔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사회적 시스템이 이곳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인들의 태도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며 평온하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이나 고가의 액세서리를 과시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사람들과 같은 줄을 서서 같은 절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세상에 대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중국 내에서 누려왔던 특권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특권이 아닌 신뢰와 질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국가적인 신뢰와 규범을 기반으로 행동하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한 것만으로는 국제적인 존경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중국이 진정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으려면 경제적 부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질서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저와 동료들은 마침내 입국 심사대에 도달했습니다. 입국 심사관은 그들의 여권을 받았고 절차는 예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자신들보다 더 쉽게, 더 빠르게 통과하는 것을 본 충격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사대를 통과한 후 저와 동료들은 수암을 찾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인 여행객들과 다시 마주치게 되었고 이번에는 공항 출구 쪽에서 한국인들 중 한 명과 가벼운 마찰이 생겼습니다.
제 동료가 실수로 한국인 여행객의 가방을 발로 찬 것이었지만 그 한국인은 오히려 차분하게 웃으며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죠. 라고 말하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제 동료는 처음엔 다소 긴장한 표정을 지었으나 그 한국인의 따뜻한 반응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중국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소란이 일어나거나 책임을 묻는 말다툼이 시작될 가능성이 컸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오히려 갈등이 생기기 전에 차분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지켜보며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침착할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건가? 이후 저는 공항을 빠져나오며 한국인 여행객들이 공항 직원들과 유창한 영어로 대화하며 안내를 받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제사회에서의 예의와 규칙을 준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경제력만으로 강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신뢰와 예의를 바탕으로 그들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저렇게 차분하고 질서 있게 행동할까? 저는 또다시 자문했습니다. 중국에서도 경제 성장은 빠르게 이루어졌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신뢰나 국제적인 평판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느껴졌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것은 경제적인 분화, 명품 브랜드가 아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뢰와 존중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중국 상류층으로서의 특권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중국도 진정으로 국제적인 신뢰를 얻고 세계적인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와 질서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유함과 권력만으로는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제게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의 예는 제게 큰 교훈이 되었고 저는 더 이상 과거의 특권 의식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항을 빠져나오며 한국인들의 행동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과시하지도 않고 무례하게 대우받을 때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들의 자신감은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가진 내적 힘에서 비롯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차분한 태도는 단순히 공항에서의 태도가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규범을 반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깊은 반성을 느꼈습니다. 제가 속한 중국 상류층 사회는 항상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부를 내세우고 이를 통해 다른 이들보다 우위에 서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한 여권이라는 말이 단순히 여권에 찍힌 국가의 상징이 아니라 그 나라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신뢰받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한국인들이 빠르게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특별한 대우를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차분하게 줄을 서서 그들의 순서를 기다렸고 그 차분함과 질서가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더 나은 대우를 안겨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무척 충격적이면서도 동시에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중국인들이 무질서하게 줄을 끼어들거나 소란을 피우는 모습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불이익을 주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질서와 배려의 문화를 가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우리의 특권 의식이 오히려 우리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부유함만으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신뢰를 쌓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구나. 한국이 이렇게 성장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군. 저는 한국이 경제 발전을 이룬 것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문화적 성장도 이루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어떤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해. 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부를 쌓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해. 그것이 진정한 국제적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길이야. 그 순간 저는 이제껏 놓치고 있던 중요한 가치를 깨달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졌던 특권 의식은 오히려 저를 더 뒤처지게 만들고 있었고, 한국인들이 보여준 질서와 신뢰가 바로 미래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공항을 빠져나와 차에 오르면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멋진 뉴욕의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들, 그리고 그 속에서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휴가나 업무 차원의 방문이 아니라 제게 더 깊은 의미를 주는 경험으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들을 통해 배운 것은 그저 빠른 입국 절차에 대한 질투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신뢰와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력만이 아니라 사회적 성숙과 질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중국도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지만 과연 그 성장에 걸맞은 사회적 신뢰와 질서를 쌓아가고 있는 걸까? 저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히 물질적인 부를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 간의 신뢰 그리고 사회적 질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누리던 특권은 이제 더 이상 자랑스러울 수 없는 것이 되었고, 오히려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보여준 신뢰와 질서가 진정한 경쟁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중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은 없었지만 이번 여행에서 그 나라를 깊이 이해하게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배려가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마음속으로 새로운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속한 사회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야. 단순히 경제적 부를 자랑하기보다 사회적 신뢰와 질서를 쌓아가는 것이 진정한 발전의 길이야. 저는 돌아와서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이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가 가진 특권 의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성숙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제 변화를 향한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존 F. 케네디 공항에서의 작은 사건은 제 삶을 변화시키는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특권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회의 신뢰와 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떠오를 때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야. 우리도 나도 더 나아질 수 있어.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저는 제가 배운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며 앞으로의 삶을 다르게 살아가리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은 제게 깊이 각인되었고 이제 저는 그것을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비한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자부심 대자부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